뭐 제가 씨름했으니까 마산은 씨름의 고장, 그리고 예향의 고장, 전국 7대 도시로 까지 컸지 않습니까? 진해하면 벚꽃, 신앙, 해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곳곳에 여러 가지 유서 깊은 동네들이 많기 때문에 상호 같은 경우에는 기계 산업의 이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화 현대화를 갖다 이끄는 어떤 주역이라고 최초의 이제 계획 도시로서 주민 편익 시설들이 배분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심을 동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부심 같은 것들이 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2010년) 세 도시가 하나의 이름으로 합쳐졌다.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의 탄생이었다. 통합시는 인구 108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기초단체가 되며 지역 총 생산액 22조 원으로 올 7월 출범과 동시에 전국 7대 도시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도시는 확장되고 경계는 넓어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금이 그어졌다. 공천권을 악용한 국회의원의 압력에 굴복한 똑똑아시 진해시 의원들에 의하여 강제 통합이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졸속 통합이죠. 이미 그 팩트는 정해지가 있었고 주민들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주민들한테 따라와라. 좋은 이야기들만 통합의 어떤 당위성들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위에서 정치적인 어떤 선동 행정구역 개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재정적 지원이나 정부의 지원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흡수됐다 이런 생각은 들죠. 진해가 창원으로 흡수됐다. 청사도 뺏기고 명칭도 뺏기고 이래서 뭐 마산 다 죽었다. 마산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의회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갈등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돼버렸거든요. 감정이 다치고 나면 사실 그 다음에는 같이 죽자가 되고 그 공멸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상생을 얘기하는데 상생은 둘째치고 너 죽고 나 죽고 되는 상황들이 감정을 다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각적인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결국에는 실패한 혹은 패배한 나머지 소수의 반발 혹은 저항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혹은 그 공백들을 일정 정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혹은 반드시 채워야 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결론을 내는 도구로서의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이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우리에게는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또 다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요구에 뜨겁게 응답하는 시기. 유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산에도 그때는 창원에도 기적의 놀이터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엄마들이셨어요. 저희 학부모님들. 그 후보들한테 그거를 보내고 생각이 있으신가 가능하신 분에게 공감하시는 분한테 이제 정책을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 이제 공약 때 했는데 사실은 또 막 선거 과정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 취임하고 뭐 이 과정에
잠시 또 까먹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해운구청에 갔는데 어머니 한 분이 질문이 또 손을 드셔가지고 놀이터를 만들어달라. 그 놀이터가 이제 이런 놀이터를 요구하신 거더라고요. 언니 케이크 만들까? 그래, 케이크 만들자. 창원 엄마들이 요구한 건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기적의 놀이터. 놀이터가 순천에 이렇게 막 생겼다 하는 그걸 알고 있었고 이게 막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했다는 놀이터라는데 그런 놀이터를 사실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관리하기 편한 놀이터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기적은 늘 셀프. 창원 시민들은 직접 어디에 어떤 놀이터를 만들지 결정하고 디자인하기로 했다. 공무원,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꾸려졌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뭐 그런 게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전혀 없었을 텐데, 예, 지원해드리는 거죠, 그냥. 예. 자료 준비라든지 뭐 어떤 부분부터 행정 절차. 뭐 시에서 놀이터 만들면 그냥 예산 가지고 우리가 행정해서 장소 알아서 하고 이렇게 뭐 기존의 놀이터 일반적인 폼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그건 뭐 예산만 확보되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수요자인 어린이, 학부모님, 또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만 잘 해주면 그렇게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게 되었구나, 창원시가. 이 실험들이 또 어른의 그 급한 마음으로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창원형 놀이터가 전국형 놀이터가 되고 대한민국 놀이터가 되어서 단순히 놀이터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 참여의 모범 사례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조금씩 확산되어 가면은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구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놀이터 만들기로 배우는 시민자치. 어디까지 가능할까? 놀이터는 큰 모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자치는 공부에서 시작한다. 어떤 모순에서 시작할까요? 놀이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잘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놀이터를 만들 때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같은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네. 그럼 놀이터를 만들 때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그런데 놀이터를 만들 때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놀이터를 오픈할 때 올까요, 안 올까요? 오시겠죠? 오픈할 때. 네, 오시겠죠? 테이핑 하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가보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미끄럼 타고 있을까요? 안 타고 있을까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누가 타고 있냐면 결국은 놀이터를 만들 때 가장 힘이 없던 아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큰 모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의 놀이터가 한국 놀이터에 미친 영향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을 완전히 역전을 시켜서 시작을 했다라는 그 첫 번째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시장님이 저한테 부탁해서 한 거거든요, 제가요. 어떻습니까? 시장님은 일단 빠져라. 누구 이야기 듣겠다라는 거죠? 네. 네네. 아이가 이제 3살인데 너무 활발해가지고 제가 이 애가 강의를 듣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애 잡으러 다닌다고 힘들었습니다. 경단녀로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SNS를 하는데 페이스북을 보고 그 마산 YMCA에서 그 홍보 글 올린 거 보고 왔어요. 9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 6살, 7살이요. 둘 다 남아예요. 좀 이게 제 스스로가 놀이터를 열망하는 게 높지 않아가지고 아이가 잘하고 있으니까 기적의 놀이터라는 게 내 주변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놀이터 운동이라든지 혹은 이제 자연놀이 이런 쪽에 원래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지금껏 우리는 다수결 혹은 투표에 의존해왔다. 창원시 시민주도형 놀이터 만들기에서는
충분한 대화와 학습, 토론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새로운 방식, 수기 민주주의를 연습한다. 대화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투표 민주주의를 주로 생각하잖아요. 투표 던져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대화 민주주의는 이제 다수결보다는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 나누면서 학습도 하고 또 합의에 도달하고,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선호하는 거, 좋은 걸 그냥 표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보고 또 어떤 전문가 이야기도 잘 학습하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대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조정돼서 내려진 의사결정은 우리가 거기 따라주는 어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습관, 이런 걸 키우는 게 이제 수기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